코스피가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사태와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등이 겹치면서 한 달여 만에 1990선대로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6.98% 폭락한 146만 5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법정 관리 중인 한진해운 선박 가운데 56척이 정상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박 화물 하역 작업이 시작되긴 했지만 시급한 하역비 추가 조달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법정 관리 사태로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0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수출이 이달 들어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가 1년 전보다 4.3%, 전월세 거래량은 6.8% 늘면서 8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 경제입니다. 말 그대로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외국인 매도 공세에 코스피가 2,000선 내주면서 급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크게 빠지며 5거래일 연속 내렸습니다. 삼성전자 쇼크, 또 북한 핵실험 등 국내외 악재가 증시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특히 주말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반면 달러 가치 상승 전망의 원달러 환율은 4거래일 만에 1,110원대 회복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리콜 결정 이후 미국 정부의 사용 중지 권고도 나온 데다 하반기 실적 우려까지 고개를 들면서 외국인 투매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거의 7% 폭락했습니다. 또 미국 금리 인상 수혜주로 분류되는 금융보험업종에서는 그나마 상승 종목 나왔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동부화재와 삼성화재가 1에서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합병 재료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코스닥 반도체 장비업체 원익 IPS가 디스플레이 부품주 테라세미콘을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두 종목 동반 상승했고요. 또 LG화학이 온라인 기업 설명회 열어서 LG생명과학 인수합병에 신약 개발 등 그룹 시너지 효과를 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LG생명과학이 크게 올랐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선임돼 책임 경영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2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프린팅 솔루션 사업부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과 함께 이 부회장을 사내 이사 후보로 올리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사내 이사에 올라서 책임 경영을 강화하며 갤럭시 노트 7의 잇따른 폭발 사고 위기로 위기에 처한 삼성전자 구하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배추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진정될 거라는 정부의 예측은 빗나가고 있는 겁니다. 산지 가격은 1,000원인데 막상 밥상에 올리려면 10,000원까지 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오늘 이 문제 이대건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배추가 아니라 금추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네, 금추 맞습니다. 가격이 뭐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요즘 식당 가서 김치 좀 더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세요? 아, 제가요? 예. 뭐 이렇게 더 달라고 한 적은 없었지만 식당에서 김치 양이 좀 전체적으로 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정도로 현재 배추 가격이 아주 비쌉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배추 가격은 한 포기에 4,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8,000원에 가깝습니다. 서울과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배추 한 포기 사려면 10,000원 정도 줘야 합니다. 지난 2010년 당시 배추 파동 때를 떠오르게 할 정도입니다. 도매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평균에 비해 4배 가까이 치솟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금추라 불릴 만합니다. 채소값이 올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손님들이 깜짝깜짝 놀래서 사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안 사가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언제쯤 이 배추 가격이 안정될까일 것 같은데 언제쯤 내려갈까요? 저도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뭐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조만간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이를 위해 배추를 포함한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40% 늘리겠다고 공언까지 했습니다.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하여 추석 전 2주간 10개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어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은 좀 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하지만 배추를 직접 다루는 재배 농민이나 상인들 얘기는 많이 다릅니다. 이미 한껏 오른 가격이 쉽게 꺾이겠냐 이런 입장인데요. 앞서 현재 배추 가격을 전해드렸듯이 현재로선 정부 예측보다는 농민이나 상인들의 얘기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추 가격이 언제 안정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싼 건지 그 원인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올여름 폭염이라는 날씨 탓도 있고요. 지난해 비해 줄어든 재배 면적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통입니다. 네, 배추 포기당 산지 가격은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밥상에 오르려면 10,000원 정도 줘야 합니다.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잡한 유통 구조 때문입니다. 배추는 도매 시장에 상장되면 경매를 거치면서 크게 뛰어오릅니다. 여기서 다시 중도매인 유통점 그리고 소매상을 거쳐 밥상에 오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산지에서 포기당 1,000원인 배추 가격은 10,000원까지 치솟게 됩니다. 산지 가격에 비해 10배 정도 튀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이익은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적어도 산지 농민은 아닙니다. 농민들은 재배 때부터 3.3제곱미터당 9,000원 정도로 아예 계약 재배를 맺기 때문에 이후 가격이 올라도 수익이 돌아가진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정부가 예전에 그 유통 구조를 고치겠다 이렇게 여러 번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 번 공언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 5월이었는데요. 정부는 높은 유통 비용과 큰 가격 변동성 그리고 산지와 소비자 가격 비연동 등 3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유통 단계를 줄여 가격을 잡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지난해 보완책에 이어 올해 4월에는 선제적인 대책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추가 된 가격을 보면 이 가격 정책은 체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울상을 짓는 건 바로 소비자와 농민들입니다. YTN 이동입니다. 네, 이사 비수기로 불리는 여름철인 지난달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이 8월 기준 통계로는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건데요. 우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과열 양상으로까지 진단되는 주택 경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9만 8천 건으로 3월부터 6개월 연속 늘고 있고 8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월별 거래량을 증감률로 비교해보면 3월에는 마이너스 30%가 넘었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폭을 줄여 지난달에는 증가세로 반전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상 최저 수준의 시중 금리를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유동성이 주택시장의 실수요는 물론 분양시장의 투자 수요 유입까지 조금 더 지속시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 2월과 5월에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됐지만 6월에 기준금리 인하 이후 수요자들은 오히려 공포감을 극복하고 대출에 적극적인 모습이라는 게 업계 진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간의 매매 거래 양극화는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면 수도권은 13.8%가 증가한 데 비해 지방은 마이너스 6.5%로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서울 지역 등을 중심으로는 내년과 내후년에 공급이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인데 반해 지방에서는 세종과 부산 등을 제외하고는 공급 과잉이 현실화할 우려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월세 비중은 45.5%로 전년 동월보다 0.2%포인트 감소했지만 전달 대비로는 0.2%포인트 증가해 주도적인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있는 이번 주 부동산 시장도 잠시 쉬는 시간에 들어가는데요. 이 연휴가 끝나면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내면서 청약 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부동산 114 집계를 보면요. 추석 이후
올 연말까지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전국에서 16만 8,900여 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2만 6,500여 가구, 또 경기에는 6만 6,900여 가구, 인천 9,100여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주도한 강남권 재건축 분양이 하반기에도 집중돼 있는데요. 당장 추석 연휴가 끝나면 대림산업이 신반포 5차를 재건축해 건설하는 아크로 리버뷰가 분양에 나서게 됩니다. 이어서 삼성물산이 잠원 한신 18, 24차를 재건축하는 레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와 GS건설이 서초 방배 3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방배 아트자이 등도 차례로 일반 분양에 나서서 청약 열기를 달아오르게 할 전망입니다. 자,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요, 청약 경쟁률은 높지만 초기 계약률이 떨어지면서 미분양 재고로 남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가 중도금 대출 건수를 1인당 최대 2건으로 제한하고 소득 심사 등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미분양 우려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모아봤습니다. 전 세계 3차원, 즉 3D 낸드 플래시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올 연말 수조 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 3D 낸드 반도체 생산 라인 가동을 목표로 본격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업체와 화성 17라인 2단계 3D 낸드 공장에 반도체 공정용 증착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낸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 반도체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여성 마라톤 대회 라 파리지앵을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파리에서 7km 코스로 진행된 행사에서 LG전자는 에펠탑 인근에 센텀 시스템 세탁기 이미지를 활용해 가로 11.7m, 세로 5.5m의 초대형 아치를 세웠습니다. 라 파리지앵은 1997년 여성의 건강과 권익 신장을 위해 만든 유럽 최초의 여성 마라톤 대회입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출시 2달여 만에 1000대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이 차종은 현대차가 지난 3월 제주 전기자동차 엑스포에서 국내 처음으로 선보인 뒤 지난 6월부터 본격 시판에 들어간 국산 첫 친환경 전용차 아이오닉의 전기차 모델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하루 평균 40대씩 계약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당초 목표했던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60%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재현 회장의 8.15 특별 사면을 받은 CJ그룹이 지난해보다 인원도 늘고 시기도 앞당긴 대규모 승진 인사를 했습니다. CJ는 오늘 김철아 CJ제일제당 대표이사를 부회장으로 박근태 CJ대한통운 공동대표이사를 사장으로 각각 승진시키는 등 그룹 내 임원 50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2016 사랑 나누기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임직원들의 성금 1,300만 원을 서울 강서 장애인 부모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성금은 서울 강서구 내 장애인 단체들이 각종 재활 치료를 하고 물품을 사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잠시 후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속속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